1627년 영국은 바베이도스를 식민지화하고 이곳에 사탕수수 대농장 즉 플랜테이션을 건설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실려온 노예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때 사탕수수 앞찾기는 하루 18시간을 쉴 새 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예들은 한눈을 팔 수조차 없었습니다. 손이나 팔이 롤러에 딸려 들어가기라도 하면 지켜보던 감독관이 가차없이 노예 팔을 잘라냈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은 낮에는 농장에서 사탕수수를 베고 밤에는 농장에 딸린 공장에서 설탕집을 만들었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설탕기계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설탕 생산에는 노예의 노동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은 선조들의 삶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일조했으며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됩니다. 바베이도스 다음으로 영국이 식민지를 건설하는 곳은 면적이 바베이도스의 20배에 달하는 자메이카였습니다. 또다시 많은 노예가 팔려왔습니다. 우리는 노예라고 하면 미국을 먼저 떠올립니다만 아프리카에서 신대륙으로 수출된 노예 중 미국으로 간 것은 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6%는 카리브해와 남미, 그 중에서도 설탕 플랜테이션으로 보내졌습니다. 설탕이 막대한 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영국인들은 카리브해로 몰려와 땅을 사고 플랜테이션을 지었습니다. 당시 영국인들에게 설탕은 순식간에 부를 증폭시켜줄 하얀 금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설탕 무역의 이면에는 언제나 노예 무역이 있었습니다. 노예 섬이라 불린 탄자니아의 잔지바르섬, 동부 아프리카 일대에서 잡힌 노예들은 이곳 잔지바르의 집결의 노예 상인에게 넘겨졌다고 합니다. 약 100만 명의 노예들이 잔지바르 노예시장을 거쳐 신세계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노예 사냥꾼들에게 잡혀온 노예들은 이곳에서 상품이나 가축처럼 노예 상인들에게 거래되었습니다. 당시 성인 노예 한 명은 총 세자루나 면직물 1.8m 또는 럼주 3통 가격과 같았다고 합니다. 노예들이 배를 타기 전에 감금됐던 수용소에는 100명에서 200명의 노예가 먹고 잠자고 모든 일을 다하며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를 대기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를 떠난 노예선은 대서양 건너 신대륙에서 설탕으로 교환되었습니다. 설탕은 다시 대서양을 건너 영국에서 팔아치우고 상인들은 총이나 면직물을 싣고 다시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이 삼각무역입니다. 삼각무역을 통해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세 대륙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최초의 세계화지만 한 대륙의 달콤함을 가져다준 세계화는 다른 두 대륙에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계화의 긍정적인 면과 그로 인해 초래된 부정적인 면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고통도 계속되었습니다. 자메이카 국립도서관에는 노예무역선의 참혹한 진실을 보여주는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브룩스라는 이름의 영국인이 노예무역선을 그린 도면인데 노예들은 배 밑바닥에 눕혀져 대여섯 명씩 사슬로 묶이고 다시 2명씩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 그 자리에서 옥수수죽을 먹고 누운 채 용변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한 채 포화와 냄새와 고통 속에서 수개월을 항해해야 했습니다. 이 문서는 노예무역이 얼마나 비참하고 인간성을 박탈하는 일이었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노예선은 떠다니는 지옥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관 하나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포개져서 3-4개월을 항해해야 했습니다. 노예선은 대개 100에서 300톤급의 소형 선박들이었는데 노예상들은 가능한 한 많은 노예를 실으려고 했고 심한 경우 배 밑바닥에 500명의 노예를 싣기도 했습니다. 1781년 노예무역 사상 가장 비인간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리버풀 소속의 노예선인 종호는 처음부터 과도하게 많은 노예를 싣고 자메이카로 떠났는데 2달이 채 안 되어 물과 보급품이 부족해진 종호 선장은 놀랍게도 노예를 바다에 버리기로 합니다. 사흘에 걸쳐 종호는 노예 133명을 바다에 던져 익사시켰습니다. 얼마 후 선주는 이 사건으로 입은 손해를 보전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노예는 가축이나 작물로 취급되기에 선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노예무역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비인도적인 행위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1807년에는 영국의 윌버포스 평화회사가 노예무역 금지안을 제안하였고, 이를 계기로 다른 국가들도 노예무역 금지에 나설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1833년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에 이어져 민주주의와 자유의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상류층만이 소비하는 귀한 물건이던 설탕은 성인병을 유발하고 설탕 생산은 대규모 양식과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일으킵니다. 또한 설탕 생산에 자원이 많이 소비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설탕이 만든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689년에 나온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짝을 이룬 노예 2명이 하루에 벤 사탕수수는 4,200대였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현재로도 여전히 설탕 생산과 사용이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냐. 과거에는 노예 노동력이 설탕 생산에 이용되었으며 지금은 대규모 양식과 살충제 사용, 자원 소비,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가며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달리 노예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또한 설탕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천연 감미료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소비와 생산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